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의 워렌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원리를 얘기 드렸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돈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돈이 진짜 무엇인지, 돈의 진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 상식을 깨뜨리고 싶어요. 돈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 뒤바뀔 수도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려면 돈의 역사를 살짝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화폐 역할을 했던 거는 금과 은이었어요. 종이화폐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온 거고요. 이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던 금과 은을 거래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이랑 은을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금을 금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금 보관소에서 발급해주는 금 보관증을 지금의 화폐처럼 거래를 했었어요. 어차피 그 금 보관증을 들고 금 보관소에 가면 똑같은 금을 받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금과 은을 대신해서 이 보관증을 거래하던 게 달러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달러가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1온스당 35달러로 원래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고정된 금과 달러의 관계가 1971년도에 깨졌어요. 원래 1온스당 35달러로 거래되던 이 금본위제가 폐지된 거죠. 왜 폐지가 됐냐면 미국이 전쟁 물자 때문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에 비해서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남용되면서 프랑스에서 일부 보유 달러를 미국한테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다 까놓고 보니까 그만큼의 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 사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금과 달러의 비율을 재조정하던 걸 포기하고 금태환제를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사건인 거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해요.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에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달러는 금과 교환 의무가 없는 화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킹스턴 체제라는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채권 발행량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래서 1971년 이전과 이후를 나눠봤을 때 1971년 이전에는 금본위제, 달러가 금이랑 치환이 가능한 체제였고요. 종이화폐가 금을 대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정 환율제였어요. 1971년도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는 신용본위제예요. 화폐는 금이 아니라 신용이에요. 그래서 종이화폐는 금이랑 교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정 불환화폐라고도 하죠. 실존하는 가치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서 돈이 팽창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건, 화폐라는 건 실존하는 가치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 돈이 팽창되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신용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금리가 달라질 거고 그 신용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금리를 기반으로 대출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돈이 공급되는데 은행의 지준율에 의해서 돈이 지속적으로 팽창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봤을 때 돈은 결국 뭘까요? 돈은 빚이에요. 대출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이 계속 팽창이 되고 팽창된 자본이 어디론가 투자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또 발전되고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날 텐데 근데 그 팽창되는 돈의 원리를 보면 결국 빚이 늘어나는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은행의 지준율,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 통화 승수에 따라 돈이 팽창되고 팽창된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와서 다시 팽창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이 계속 늘어나야만 경제가 발전되는 시스템이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돈의 진실이에요. 돈은 가치가 아니라 빚의 지속적인 상승이 경제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럼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 돈이 팽창돼서 팽창된 돈이 산업으로 들어가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 팽창돼야 되는 돈의 출처가 빚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는 대출, 빚의 증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빚이 많아질수록 그 대출이 많아질수록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 텐데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1971년도부터 최근까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달러가 얼마나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보시면 1970년도 이후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했어요. 저 파란색 선이 달러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인 거고요. 빨간색 선은 시장에 공급된 화폐 통화량을 의미해요. 결국 대출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공급된 돈이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왔고 저 그래프 상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색, 결국 달러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은 1971년도 이후로 계속 감소해왔어요. 반대로 대출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계속 돈이 공급해왔기 때문에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결국 물가지수도 똑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계속 하락하는 현금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렇게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지금의 100만 원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진짜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뼛속 깊이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핵심적인 룰을 투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인생에 있어 안목을 키우는 도구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